어제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의 경력을 청와대에서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야당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 문자 메시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 의원, 야,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 고마움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라고, 그렇게 어렵나?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간호사 위로하고 격려한 대통령이 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시비 거는 거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논란의 문재인 대통령 페북에는 3만 개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글 내용 다시 보면 의사들의 짐을 떠맡았다. 고생한 사람은 의료진이 아니라 간호사들이다 라는 글인데 3만 개 이상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대통령 공식 페이지 맞냐?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여론몰이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 대통령의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라는 비판의 글이 현재도 3만 개 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고마움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옹호를 하고 있고,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야,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옹호를 하고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의 페북에는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뭐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뭔가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오더를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이 아니고 기획비서관, 지금 이제 기획비서관이라고 한다면 오종식 씨가 기획비서관이 있는데요. 저도 잘 아는 친구들. 굉장히 차분한 성격입니다. 이제 그런데 기획비서관이 여러 가지 성안을 하는 가운데서 조금 지나치게 말하자면 과거 방식의 야당식의 어떤 진영 논리가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네. 현재 어떤 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기탄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힘을 실어서 간호사들의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의사의 빈자리를 메꾼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참모진 전반에서 이 글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굉장히 위중한 시기인 만큼 더 조심스럽게 보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거나 대통령이 직접 글을 정리해서 좀 올려셔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어떤 그것에 대한 좀 철저한 고민들이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좀 이 시기에 좀 그런 부분까지 타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여당에서도 이렇게 좀 받으면 될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올리시는 글은 대통령이 직접 올리신다 이런 말하고도 달라지는데, 저는 그것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연설비서관이 글을 써오거나 다른 비서관이 성안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대통령이 보시면서 이건 오케이 하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건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또 일반 환자들이 사실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서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렵사리 한정희 위원장과 최대집 회장 간의 논의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 좀 타이밍상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종합적인 국민의 심려를 낳았다는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의원들은 저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러 신문 기자들에게 사실은 저거 대통령의 진위가 조금 실수로 전달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기획비서관실에 손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일지 함께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던 이재명 기자가 좀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이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준비하겠다. 이런 의견을 아마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뭐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마 기획비서관실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기획비서관이라고 하면 주요 회의 발언들, 그러니까 대국 메시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작성이 됐고, 글쎄 대통령의 검토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요청한 지 2시간가량 지난 뒤에 SNS에 해당 글이 게시됐다는 겁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일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참모들이 잘못이 아니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간호사의 노고에,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뭐 일부 언론을 보니까 수술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간호사의 노고를 전달하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표현들의 문제가 된 거죠. 의료진의 대부분은 간호사다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의 지금까지 떠맡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됐으니 그것은 어떤 참모들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약간 놀라웠는데, 아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메시지라는 건 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금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도 대통령 메시지는 언제나 이번 정부뿐이 아니라 늘 이전 정부에서도 다 논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언제나 대통령 메시지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건데, 그런 비판, 야당의 비판이든 국민의 비판이든 언론의 비판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독선을 낳은 거고, 그런 게 청와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그 안에서 그 비판 속에서 뭔가 메시지가 조정돼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게 만드는 그런 배타성을 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청와대 참모들의 문제가 글을 잘못 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 글은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를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가장 큰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기획비서관실에서 쓴 것도 알겠고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김정희 교수님, 어제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논평도 하셨잖아요, 김 교수님께서. 그러면 기획비서관이 써온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글을 보시고 이 글이 내 글로 이렇게 나가면 이런 논란이 있겠구나를 판단을 못했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해당되는 국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왜 굳이 저 상황에 지금 그 복지부하고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들, 전공의들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의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서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의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좀 의아한 쪽에 들어가는 그룹에 속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굳이 의사라는 말을 빼고 나머지 간호사분들, 진짜 고생하시는 간호사분들한테 고마움만 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청양 김치 공장에서 20명이 집단 감염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 김정희 교수님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남 청양 한 김치 공장에서 20명이씩 집단 감염이 됐거든요. 20명이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거든요. 근데 지표 환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확진된 사람일 뿐이지, 누가 근원 환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문제고, 당시에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26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50%가 높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김치 공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다수가 모이는 환경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물류센터랑 비슷한 작업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팔 여성이 지표 환자인지
아니면 따로 근원 환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감염을 시켜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현재 밀접 접촉자 중에 50% 이상이 감염된 걸로 봐서는 한동안 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리무중 전파가 사실은 이번 코로나 국면에 상당히 문제인데 이 김치 공장 건도 좀 그런 여지에 대해서 김정인 교수님 짚어주셨습니다.